안녕하세요, DK입니다. 저번 1편에서는 미국 항공주와 항공산업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현재로서 항공산업 투자는 리스크가 보상보다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를 한다면 이 위기를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룰 거고요. 먼저 미국의 4대 항공사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파산 위험이 가장 적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ETF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미국의 4대 항공사는 델타항공, 티커는 DAL이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항공, 티커는 AAL, 사우스웨스트 항공, 티커는 LUV, 유나이티드 항공, 티커는 UAL입니다. 이거는 그 4대 항공사의 재무 상태표를 제가 엑셀에다 좀 정리한 건데요. 우선 크게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총자산과 총부채, 총자본 수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유동자산부터 좀 볼게요. 유동자산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놨지만 12개월 이내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이 유동자산 중에서 저는 현금,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선급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 델타항공의 이제 재무상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유동자산이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뺀 게 있어요. 뭘 뺐냐면은 이 fuel inventory라는 거랑 expendable parts and supplies, 이걸 뺐어요. 이걸 왜 뺐냐? 일단은 fuel inventory는 유류 재고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expendable parts는 이 항공기 부품인데, 지금 그 항공산업 자체가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항공이란 특정 항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류 재고 자산이랑 항공기 부품을 살 회사가 없어요. 지금은 다들 지금 생존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 부품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델타항공이 정말 돈이 급해서 이걸 팔려고 해도 팔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두 개는 지금 유동자산을 제외했습니다. 이 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했던 게 이제 선급금인데, 선급금은 왜 제가 고민했냐면, 이 선급금도 좀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급금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임대료인데요. 항공사가 미리 낸 임대료를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일단 선급금까지는 유동자산에 포함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보수적인 분이라면, 저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라면은 선급금까지 여기서 제외해서 계산하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 개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델타항공이 930만 달러, 아메리칸 항공이 524만 달러, 사우스웨스트가 651만 달러,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약 684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앞으로 이 항공사들이 12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부채인데, 유동자산이 12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 거라면, 유동부채는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빚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델타항공의 재무 상태로 돌아오면은 그 유동부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에어 트래픽 라이빌리티랑 그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 이 두 개거든요. 이게 좀 뭔지 찾아보니까 에어 트래픽 라이빌리티는 이미 예약했던 그 항공권을 나타내요.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즉석에서 바로바로 하지 않고 보통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받은 건데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연수익인데, 제가 이전에 제작했던 그 스타벅스 영상에서 이 이연수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 스타벅스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채로 잡아놨고, 이거를 왜 제가 부채로 포함시켰냐면, 이거는 그 항공사들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처럼 아무도 여행을 안 가려고 하는 때에 이제 고객들이 예약해 놓은 항공권을 이제 환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이 고객들이 그 예약했던 항공권에 대해서 환불 요구를 하면은 전액 다 환불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봐야 됩니다. 항공사들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가능성이 큰 돈이에요. 반면에 로열티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 여기 써놨지만 이 마일리지 제도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공사는 이 특히 신용카드사와 이 제휴를 맺어서 마일리지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사한테 마일리지 판매하고 이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여기서 뺐습니다. 유동부채에서 제외했는데 왜 제외했냐면 일단 마일리지는 환불이 안 돼요. 한 번 마일리지 적립하면은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고객들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같은 여행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공사들이 크게 염려해도 되지 않을 부분이다.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를 구하면은 델타 항공이 지금 183억 달러, 그 다음에 아메리칸 항공이 161억 달러,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102억 달러, 유나이티드 항공이 147억 달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유동부채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에어 트래픽 라이빌리티,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부채, 기타 유동 부채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뺐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준 거고요. 이게 기업들이 얼마나 그 유동성 부채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나타낸 건데 지금처럼 이제 생존에 직면해 있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이 유동 비율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겠죠. 보시면 델타 항공이 50.82%, 아메리칸 항공이 32.55%,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63.57%, 유나이티드 항공이 46.4%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순으로 유동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이제 12개월 초과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로열티 프로그램, 그 마일리지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판단했는데, 보수적인 분께서는 이제 포함해서 계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비유동 부채는 델타가 293억 달러, 아메리칸 항공이 362억 달러, 사우스웨스트가 76억 달러,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221억 달러 됩니다. 확실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적은 게 눈에 띄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총 자산, 총 부채, 총 자본을 구할 건데 이 총 자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시 이제 재무상태표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총 자산을 구할 때 아까 구했던 이 유동 자산과 나머지 자산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그 굿윌과 identifiable, intangible 이 두 개는 뺐어요. 또 이건 또 왜 뺐냐? 일단 굿윌은 쉽게 말해서 약간 브랜드 가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 기업이 직접 평가를 한 거예요. 브랜드 가치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모가 있을까요? 브랜드 가치가 지금 회사를 먹여 살려주진 않잖아요. 팔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산은 자산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도 이동화할 수가 없는 자산입니다. 팔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항공사들의 어떤 생존 능력을 판단할 때 굉장히 필요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가 자산을 구할 때 뺐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직접 구하시는 분들이 왜 나랑 총 자산이 다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총 이제 부채랑 총 자본을 나누면 이제 이게 부채 비율이거든요. 부채 비율을 보면은 델타 항공이 380%, 아메리칸 항공이 마이너스 5만 %, 사우스웨스트가 196%, 그다음에 유나이티드가 356%인데 부채 비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이너스면 좋냐?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정말 심각한 건데 아메리칸 항공은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예요. 자본이 잠식당한 건데 이전에 1편에서 제가 보잉 CEO가 항공사 최소 하나 이상이 파산할 거다라고 경고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메리칸 항공이 가장 유력해요. 지금 상황에서 파산한다면 이 아메리칸 항공이 파산하지 않을까. 여기는 좀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재무 상태를 봤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생존할 능력이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유동자산은 아까 저희가 구한 걸 끌어왔고요. 추가 차입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사들이 20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을 제가 썼습니다. 그냥 제가 막 쓴 건 아니고요.
공시를 뒤져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그 항공사들이 말한 어떤 추가 차익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넣었고, 구제금융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항공사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정했어요. 이 그림이 각 항공사들이 구제금융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 거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이 항공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어 놨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최대 금액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 다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항공사들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최대 금액을 다 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총 현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일일 비용은 뭐냐면은 제가 1편에서도 써놨지만 이 기업들이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매일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운항은 거의 안 하더라도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놨는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달러가 나가죠, 매일. 그 다음에 아메리칸이 7천만 달러, 사우스웨스트가 3,500만 달러, 유나이티드가 4천만 달러 나가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현금을 일일 비용으로 나눠주면은 이 항공사들이 어떤 매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생존 일수를 써놨는데, 델타항공이 354일, 아메리칸이 204일, 사우스웨스트가 423일,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421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좋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동부채가 있죠. 아까 구했던 유동부채가 있는데, 왜냐면은 유동부채는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12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항공사들이 매일매일 매달 조금씩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 갖고 있는 총 현금에서 빼주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보시면 델타랑 아메리카는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델타랑 아메리카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차유까지 다 끌어왔는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상태로 매일 나가는 비용과 앞으로 12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충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반면에 그나마 사우스웨스트랑 유나이티드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다 충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일일 비용을 계산해주면 사우스웨스트는 152일, 한 5개월 정도 되고, 유나이티드는 53일이니까 한 2달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재무 분석만 봤을 때, 그리고 이 코로나를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봤을 때는 역시나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나이티드랑 델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마지막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좋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의 4대 항공사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재무적으로 가장 탄탄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UBS라는 증권사에서 그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거 볼 때 좀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저도 재무 분석했을 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재무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똑같이 평가를 내려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주주분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재무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희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같이 한번 올라가시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UBS라는 증권사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이 사우스웨스트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었고 9%나 올랐죠.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여건에서 좀 벗어나서 대외적인 여건을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그 국제선보다 국내선이 더 회복이 빠를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만 봐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여행 심리가 폭발하면서 강원도나 뭐 제주도로 좀 많이 향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미국도 만약에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해외로 못 나가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여행은 좀 많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비중이 더 큰 항공사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좀 많이 잘 부합을 합니다. 보시면 노선이 거의 대부분 국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95% 정도가 국내선입니다. 그리고 이 50개 지역 중에서 무려 23개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국내선 시장을 보면은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다음으로 3위인데 보시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이 두 개는 FSC라고 그 풀 서비스 캐리어라는 건데 이게 일단 규모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근데 이 규모가 크고 이 사우스웨스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거에 비해서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왔다. 굉장히 훌륭하죠. 많이 갖고 가는 걸 봐요. 그리고 이거 서비스 만족도인데 이걸 제가 왜 보냐면은 그 아무래도 항공사는 그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3년 연속 1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 위에는 그 고객 불만 접수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장 적습니다. 전체 미국 항공사 중에서 가장 적어요. 그만큼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고 이 고객 충성도가 높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좀 보고 싶은데 매출 자체, 그러니까 매출의 절대적인 그 수치 자체는 적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세 개 항공사는 FSC라고 풀 서비스 캐리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장률을 보면은 이 나머지 세 개 4대 항공사 중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살아남으면 가장 빠르게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주요 항공사들의 파산과 그 다음에 인수합병 이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선 보시면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의 파산 이력이 눈에 띄고요.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인수합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주요 항공사가 남게 된 거죠. 수많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그리고 4대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그 파산 신청 안 한 게 사우스웨스트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업 운영을 굉장히 잘해오고 있고 뛰어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파산 이력만 봐도.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대안은 이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ETF 투자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 항공사 ETF인데 티커는 JETS입니다. 보시면 이 ETF는 미국의 주요 항공사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까 저희가 재무 분석할 때 파산 확률이 가장 높다고 이제 판단했던 아메리칸 항공이 비중이 제일 크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좀 보유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ETF 투자가 왜 좋을 수 있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하나의 항공사에 투자하게 되면은 파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거든요. 근데 ETF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분산이 돼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빠진 상황인데 이 항공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은 산업 전체가 전체적으로 모든 항공사들이 다 오르겠죠, 주가가. 그래서 이 ETF 투자하면서 이 항공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ETF 투자가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ETF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편에서는 그 미국의 4대 항공사에 대한 재무 분석과 그 중에 가장 우수한 항공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대안으로 ETF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의 채널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영상에도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좀 노력을 들였는데 저희 채널 주주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